왓썹으로 내 기똥찬 똥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컴알못 분들을 위해서 PC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기본적인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를 모르시면 사기 같은 걸 당할 수 있어요. 요거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인데 완성품을 팔 때 비싸게 판매하시는 좀 나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거를 수도 있고, 자신이 컴알못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강사 빙의를 하거든요. 갑시다. 자, 오늘의 강의를 맡게 된 똥찬입니다. PC 견적을 맞추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부터 제가 짚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예산. 돈이 제일 중요해요. 돈이. 돈만 많다면 사실 가장 좋은 걸로 때려 박으면 됩니다.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성비에 맞게 좋은 시스템을 짜기 위해서 노력하죠. 예산은 뭐 딱 정해져 있죠. 제 주머니에 10만원 혹은 10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최소 예산은 한 50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새 제품 기준. 그리고 뭐 게이밍 PC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100만원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되겠죠. 목적.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죠. 고사양 게임, 배그, 배틀필드, 뭐 앤썸 등등 고사양 게임들, 그리고 저사양 게임, 뭐 대표적으로 롤이 있죠. 그리고 사무용, 엑셀이라든지 문서 작업 정도 하는 용도. 이렇게 예산과 목적이 정해지면,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부품들을 어떤 걸 쓸지 결정해야 되는데,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떤 부품에 돈을 많이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이 결정돼야겠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첫 번째 그래픽카드, 그리고 두 번째 CPU, 세 번째 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그래픽카드랑 CPU에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는 추후에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병목 현상 때문입니다. 물론 얘도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주죠. 이 병목 현상이란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얘들 세 명이 2인 삼각 달리기처럼 얘들은 발목이 서로 묶여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우사인 볼트라고 해도 얘는 똥찬이면, 우사인 볼트 아무리 빨리 달려도 똥찬이가 누워버리면 답이 없죠. 그것처럼 두 가지 부품이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잘 맞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제 기준으로 이제 그래픽카드부터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AMD의 라데온 시리즈가 있고 이 지포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지포스 시리즈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엔비디아의 지포스 시리즈를 선택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아무래도 가격은 좀 비싸지만 성능이 무난하거든요. 좋고,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1세대 아니면 2세대를 구매하실 텐데, 세 번째, 네 번째 자리 숫자가 성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50이랑 60이랑 비교하면 60이 더 좋은 거고, 60이랑 70이랑 비교하면 70이 더 좋겠죠. 그리고 다음 세대, 그러니까 2세대 제품이 RTX 제품인데, RTX가 GTX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성능을 보실 줄 아시죠? 1050, 1060 이렇게 적혀 있으면 1060이 더 좋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용 PC를 맞추실 분들은 그래픽카드가 없어도 됩니다. CPU에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그래픽카드를 넣겠다 그런 분들은 1050, 요게 한 10만원 정도 할 거예요. 새 제품 기준으로 이런 제품을 사시면 되고요. 롤을 하시는 분들도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집에서 배그 정도는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1060을 사시면 됩니다. 얘가 가격이 한 23만원인가 한 20만원대 정도 할 거예요. 이제는 좀 고사양으로 가겠다, 배그를 해도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하겠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니터가 144Hz 주사율을 지원한다, 이런 분들은 2060부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가격이 한 40만원대. 나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2070을 사시면 됩니다. 얘가 한 60만원대 정도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을 선택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린 이 병목 현상이 없는 CPU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1050 정도의
그래픽카드를 끼우실 분들은 인텔의 펜티엄 시리즈, 그리고 i3, AMD 같은 경우는 2200 정도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목 현상도 없고 뭐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CPU죠. 그리고 두 번째, 1060 정도 사용하실 분들은 9400F 정도 사용하시면 충분할 거예요. 얘가 한 20만원대. 그리고 2060 이상을 쓰실 분들은 뭐 라이젠 같은 경우는 2600X,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는 9600K 정도, 그리고 2070 정도 되려면 9700K, 2080 Ti를 쓰실 분들은 9900K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급의 CPU를 선택하시면 그래픽 카드별로 변목 현상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뭔가 CPU 부분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제가 CPU 부분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주 등장하는 놈들이죠. AMD, 인텔. 아까 제가 목적을 말씀드렸죠. 목적. 게임을 하실 분들은 인텔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AMD는 뭐 방송이라든지 영상 편집, 그리고 가성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은데,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자신이 컴알못이다 그러면 인텔, 오버클럭도 할 줄 안다 그러면 AMD를 가시면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인텔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포가 6명, AMD 같은 경우는 장비가 8명. 그러니까 얘들 둘이가 뭐 이렇게 싸우면 사실 뭐 장비 8명이 이길 수 있지만, 이길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실제로 게임을 할 때는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너 여포 6명 나와, 인원 제한을 둡니다. 그러면 장비도 6명만 나오겠죠. 그럼 얘들 둘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네, 여포 6명이 무조건 이깁니다. 배그의 최적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얘가 8코어 혹은 16코어 이런 식으로 더 다중코어를 지원한다면 AMD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거예요. 근데 게임들이 이렇게 다중코어를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인텔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컴알못이 왜 인텔을 사야 하냐면, AMD 같은 경우는 내부 구조 때문에 오버클럭이 필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CPU 오버클럭 뿐만 아니라 램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램 오버클럭을 할 줄 알아야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램이랑 CPU 정도는 오버클럭을 한번 해보겠다 혹은 할 줄 안다 이런 분들은 AMD를 가셔도 괜찮은 가성비에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에 나온 9세대 인텔 CPU 같은 경우는 오버클럭을 안 해도 굉장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클럭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컴알못이면 인텔을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9세대 이전에 8세대, 7세대 제품은 K 버전은 무조건 오버클럭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9세대 때부터는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00K, 9700K를 가장 추천해 드리고요. 왜 제가 굳이 오버클럭을 안 하고도 얘를 추천하냐면 굉장히 많은 돈이 더 추가가 됩니다. 보드에서 10만원, 파워 한 5만원, 쿨러 2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이 확 올라가거든요. 오버클럭을 조금 하기 위해서 너무 비싼 부품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오버클럭을 포기하고 10만원대 보급형 보드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9세대부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박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어쨌든 CPU는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램을 선택해야겠죠. 램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한다면 무조건 16기가, 사무용 PC 같은 경우는 8기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가장 추천하는 램은 당연히 삼성이죠. RGB 감성까지 챙기겠다 그런 분들은 뭐 G스킬이라든지 커세어. 가장 중요한 부품 3가지가 선택이 되면 나머지 부품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남았죠. 물론 쿨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뭐 굳이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SSD는 그냥 삼성 사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저는 회사를 제일 먼저 봅니다. 시소닉, 그리고 뭐 FSP, 슈퍼플라워, 커세어 이런 제품들 다 좋습니다.
물론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파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파워가 뻑이 나면 죽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뭐 CPU라든지 그래픽카드, 보드 이런 애들을 같이 데려갑니다. 얘만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도 같이 죽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좋은 파워를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2060급 그래픽카드를 설치하시는 분들은 600W, 2070 이상 되시는 분들은 700W 정도를 설치하시면 넉넉하게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전력이 너무 간당간당한 것보다 이렇게 넉넉하게 설치해 주시면 뭐 추후에 업그레이드 하실 때도 부담이 적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케이스인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간지랑 그리고 뭐 메쉬 재질, 그러니까 앞, 뒤, 상단 모두 메쉬로 되어 있어서 냉각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으로 케이스를 선택하고요. 마지막으로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인텔 기준으로 오버클럭을 전혀 하지 않으실 분들, 커말모 분들 B350 보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급형 보드. 그리고 이제 오버클럭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은 G390 보드 사시면 됩니다. 얘가 10만원대, 얘가 20만원대 이상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거고요. 뭐 오버클럭을 하실 분들은 사실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추후에 혹시라도 인텔 CPU를 사서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AMD 보드를 사실 분들은 램을 기준으로 16기가 램을 사용하실 분들은 B350, B450 보급형 메인보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램을 32기가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X470 이것도 뭐 AMD 최상급 보드죠. 20만원대 이상 할 거예요. 요 보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영상은 꽤 길죠? 하지만 원래 워낙 방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간소하게 말씀드린 게 이 정도라는 점, 그리고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PC를 직접 조립하진 않아도 견적을 보고 이 정도 가격이구나, 저 정도 가격이구나 가늠이 되기 때문에 커말모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조금 더 자세한 그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